자, 이번에는 녀석 감력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녀석 감력이죠. 앞에 5는 주로 자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자아에 대한 집착한 유행들과 그런 것들에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녀석 감력은 다분히 인식론적인 관점입니다. 네. 한쪽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관점이 이상한 데로 이제 가버리 쉬운데, 세계를 이제까지는 오온이라는 관점에서 나눠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식론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저번에도 뭐 몇 번 이야기했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볼 때,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 이야기할 때는 그죠?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이렇게, 부유층 이렇게 나누고, 인구 문제 이야기할 때는 그죠? 유년층, 청소년층, 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여기서는 세계라는 것이 사람이 어떤 인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것저것 생기는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 인식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인식이 생겨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불교 인식론 이런 관점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과학에도 적용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있고, 이런 걸 영화화해서 영화로도 인기를 이제 끄는 것도 있고, 매트릭스 같은 영화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식론, 불교에서 말하는 인식론 같은 걸 이제 응용한 영화 같은데, 이게 제가 어제 불교에서 보는 가장 광범위한 세계관입니다. 볼까요? 4권 102쪽 일체란 무엇인가? 일체의 품, 일체의 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일체에 관하여 설할 것이니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수행승들이여, 일체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바로 일체라고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누군가 나는 이러한 일체를 부인하고 다른 일체를 알려주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허한 말일 뿐이다. 만약 질문을 받으면 그는 대답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곤혹스러움에 쩔쩔맬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그의 감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가 무엇인가 하는데, 엄청나게 광범위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영어로도 all이라고 번역한다는데요. 모든 것이라는 말. 앞에 오온 설명할 때도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죠, 그죠? 제가 여기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우주의 한계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다른 뭔가를 이야기한다 하면 그는 공허한 말일 뿐이고, 자기도 대답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자기 감력 안에 있지 않다. 그거는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걸 설명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헛소리인 거잖아요. 자기가 인식이 가능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학자들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에 대해서 인식 가능하지도 않고 연구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 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뭐 저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은 벌써 자기 그거 인식이 대상이죠, 그죠? 네. 그거 아닌 그 벗어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헛소리죠, 그죠? 설령 다른 운전 뭐 이야기했더라도 그건 자기가 뭐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벗어난 그 뭐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사람이 뭐 무슨 상상을 했던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정신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대한 그 인식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뭐 어려운 난해한 복잡한 미묘한 걸 생각해 봤자 그거는 지금 내 인식 대상으로 지금 내가 그런 인식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인식을 내가 일으키고 있는 거지. 그 이상 뭔 단서가 있느냐고요. 계속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육군과 육경이 한 쌍인데요. 303쪽에 한 쌍의 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한 쌍에 관하여 설할 것이니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수행승들이여 한 쌍이란 무엇인가?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 이것을 수행승들이 한 쌍이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이러한 한 쌍을 거부하고 다른 한 쌍을 시설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뿐이며 질문을 받아도 설명하지 못하고 당황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그의 영역을 넘어서는 까닭이다. 한 쌍이라. 그래서 또 다음 한 쌍의 경 2 한번 읽어봅시다. 수행승들이여 한 쌍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한 쌍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는데 시각도 무상하고 변화하고 다른 것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 형상도 무상하고 변화하고 다른 것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여기 이들 움직이고 흔들리는 양자는 무상하고 변화하고 다른 것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시각의식도 무상하고 변화하고 다른 것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시각의식이 생겨나는 그 원인과 그 조건이 되는 그 원인과 그 조건도 무상하고 변화하고 다른 것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무상한 조건으로 생겨난 시각의식이 어찌 향상할 수 있겠는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 가지 원리가 만나고 모여서 화합하면 수행승들이여 그것을 시각 접촉이라고 한다. 시각 접촉도 무상하고 변화하고 다른 것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접촉을 하면 느끼고 접촉하면 의도하고 접촉하면 지각한다. 여기서 이들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실들은 무상하고 변화하고 다른 것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네, 여기서부터 잘 명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명상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의식이 생겨난다는데 한 쌍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나는데 시각도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고 형상도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고 여기서 생겨난 이 둘이 무상하고 변하는 성질이니까 거기서 생겨난 시각의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원인들이 다 계속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겨난 조건, 그 결과물은 당연히 변하는 거잖아요. 시각과 형상이 변하는가 진짜 한번 봅시다. 형상이 변하는 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명상이 되나요? 형상이 변한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고개를 한번 쭉 돌려보세요. 이렇게 형상이 변하는 게 보이나요? 보이는 면이 조금 바뀌는 거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하고 이렇게 볼 때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대. 이렇게 가만히 한 군데 보고 있으면 안 변한다고 그러대요. 잘 사실 한 군데 보고 있어서는 그러더라고요. 전에 누가 그래 했더니 설명을 했더니 한 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변하는데 그러더라고. 안 변하는 걸 제가 그랬어요. 안 변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안 변했으면 안 변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안 변했는데 안 변한 거 알 수 있어요. 안 변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조금 전에 하고 조금 뒤에 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조금 전하고 조금 뒤를 어떻게 구분해줘 그 사람이? 안 그러네요. 안 변했으면 조금 전하고 조금 뒤를 어떻게 구분해요? 변했으니까 구분한 거지. 그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형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 형상이라고 하니까 저 컵이 동그랗게 손잡이 달린 형상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형상이 아니에요. 볼펜을 이렇게 보여주면 길쭉한 거 이걸 형상이라 그러는데 이 형상이 아니고, 형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자기 모니터가 있나요? 지금 이게 모니터. 이 모니터에 비친 자기 스크린에 뜬 게 이게 형상이지. 이 볼펜, 컵 이런 게 형상이 아닌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모니터에 화면이 쭉 바뀌는 게 보이지 않나요? 예. 그걸 인식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식이, 이 형상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쭉 인식하고 있잖아요. 바뀔 때. 인식들이 쭉 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상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한다는 거죠. 이게 무상하고 변하고, 부상하고 변하고.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고 그런 말이잖아요. 항상하지 않으니까 변한다는 거고, 변하는 게 항상하지 않은 거죠. 그걸 잘 못 느끼면 어때요? 이 변화를 인식 못하면 무상과 무아를 인식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죠. 시각이 무상하다고 잘. 근데 사실 보면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무상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사실은. 느낌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알죠. 아니 그 변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변한다는 거 어떻게 아냐고, 사람들이. 아니 알죠. 이렇게 머리도 자라고 해도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다 알잖아요. 변하는 거를. 그래 변하는 거 가지고 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면 안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명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명상을 해서 아는 건 아닌데요. 그 변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는 그 사람 생각하는 변화라고 하는 게 그때야 물질에 거의 한정된 걸 이야기하는 성향이 마음도 많죠. 변하는 것도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변한 거 안다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건 막연히 이제 생각해서 그래 다 변하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무상이 괴로움이다 하니까 그거 왜 괴로움인데 이래 되잖아요. 시각이 무상한다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계속 변하는데 그게 왜 괴로움이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상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변하는 걸 아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뭔가 그런 변화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전을 읽다 보면. 근데 그런 변화도 여기서 말하는 그 명상의 대상이 되는 무상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는데 예. 뭐가 좀 분명하지가 안 하고 그래서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구나 괴롭다 이러면서 그래 고에 대해 알았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 뜨고 보면 난 즐겁던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즐거움이냐고, 이게 이럴 때 있잖아요. 똑같으면 아주 지겨운데 변하면 그러면 매일 해가 뜨거워지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괴로움이 아닌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괴로움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주가 그건 너무 예. 좁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무상에서 괴로움이라는 걸 연결도 잘 안 되고 해가 매일 떠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더 괴롭겠지 그 사람은. 해가 다시 또 움직이면은 아 참 좋다 이러겠지. 그거 가지고 무상함이 괴로움이다라는 게 인식이 연결되기가 곤란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명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명상을 해보면 돼. 지금 예. 나중에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미얀마 가서 할 필요 없이 지금 하시네. 지금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지금 모니터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아니 근데 그 관찰이 그거를 변하는 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무상한다는 그 말 뜻을 잘 몰라서 물어본 거. 네. 항상 하지 않다는 말이고 무상이라고 항상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부정형으로 표현한 거고 변화라고 하는 거는 긍정형 표현이고 단어가 보통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시각하고 형상이라는 것은 스크린 안에 비친 게 내려 볼 때 형상이라고. 모니터가 쫙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형상이 변하는 거고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할 수 있는 내 기능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변하죠. 한쪽은 변하고 한쪽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인식의 대상이 모니터 인식 대상이 형상인 거고 이걸 인식하는 기능이 시각인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렇게만 봐도 좀 깜빡이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안 깜빡이도 관찰이 있는 사람은 변하는 거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있으면 안 변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 거 보이거든요. 아른아른 하는 게. 그런데 시각의 변화를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냐고요. 예. 이 모니터 보이는 거에 집중하면 보이는 걸 안다면은 네. 그 다음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자기의 이거 인식 기능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렇게 인식하는 기능이 있구나. 그 인식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상을 보고 거꾸로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보여지는 형상이 있으니까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예, 그런데 기능이 있으니까 형상을 볼 수가 있고. 예, 그런데요. 형상이 달라지는 거는 알겠는데 예. 이게 기능이 변한다는 걸 모르겠다고요. 그거를 좀 더 명상해 보세요. 그 기능이 파악되도록. 형상을 보고 기능을 근데 그 눈 감아도 보인다고 하셨죠 그때. 보이는 형상 쪽에 모양을 자꾸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그쪽으로 치다르니까 기능을 인식을 자기가 못해요. 모양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모양이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보이는 그 자체가 형상이지. 보이는 자체에다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기능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물건의 모양이 돼서 형상이 돼서 형상이라고 하니까 모양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특정한 물건의 모양이 자꾸 신경 쓰니까 그럼 기능 쪽에 집중을 못하죠. 관찰을 못하죠.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이 전체가 형상이라는 거 이게 모니터 화면이라고 보고 이런 모니터 화면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이것도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명상이 필요해서 명상을 해야 관찰하고 명상을 해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섯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이 일체라고 표현했을 때 그만큼 광범위한 내용이고 난해한 내용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만 보면 차분하게 읽어보면 다 그죠. 이 여섯 감정을 관점을 이걸 이렇게 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12연기 이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떻습니까? 조금 관찰이 되시나요? 네. 조금 이해했어요. 이게 시각 능력이 처음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알았어요. 잘 습관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몇 번 반복해서 자꾸 해보면은 습관이 되면은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 12연기까지 이해가 되려면은 이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말만 어렵고 골머리만 아픈 내용이에요 이게. 이 관점이 이해가 되면은 전혀 골머리 아픈 것도 없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 이것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가 여기서 이해하려면 진도는 별 큰 의미가 없고 형상과 이 시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요 제일 관찰하기 쉬운 게 시각이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있잖아요. 미각일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죠.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 일반적으로 시각은 항상 이렇게 지금 보고 시각을 있으니까. 이렇게 가장 거칠고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미각은 음식 특별히 안 먹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면 딱 되잖아요. 시각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열렸으니까 제일 쉽죠 관찰하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강하게 변하고 있고 많이 변하고 있는 게 관찰하기 쉽지. 변화가 약한 거는 오히려 찾기가 어렵잖아요. 미각이 변화가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 맛이 없지만 나 지금 먹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잖아요. 미각을 예. 개선이 시- 없으니까. 먹을 때 아니면 이거는 그만큼 변화가 미약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잘 못 느낀다는 거는. 그렇지만 시각은 하루 왼쪽에 계속 요동치는데 이거 관찰을 네. 못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미세한 거는 안 된다. 관찰하기가 더 어렵죠. 뭐 그렇게 특별히 그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각이 가장 거칠은 거기 때문에 청각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자꾸 일어날 수 있나요? 생각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 시각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엄청 변화가 큰 거를 못 본다면은 더 작은 거는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시각은 눈 감고 이렇게 눈 감아도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눈 깜깜할 때는 안 변한다고 그러대. 깜깜해도 난 잘만 보인다고 변하는 거. 왜 안 보이냐고. 내가 그거 예전에 사회자한테 여러 번 여쭤봤었거든요. 이제 아예 깜깜한 상태에 지금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어둠이 대상 이제 저기 형상의 대상이 되잖아요. 딱 되는데 눈을 딱 감았을 때 하고 그 깜깜할 때 하고 어떠냐고 여러 번 물어봤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그럴 때 눈을 감으면은 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은 그렇게 돼 있었고 눈 떠서 깜깜한 거 이렇게 그 상태는 안식이 일어났다고 보라고. 그런데 너무 오래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이거를 자꾸 내가 뭐 어둠을 대상으로 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빛 보지 말라 막 이렇게 야단하시는데 그건 통역상 문제였었고 내가 그거 여러 번 물어봤었어요. 2번, 3번. 깜깜한 데 있었으면 깜깜한 거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깜깜한 거에 대한 저기가 빛이 전혀 없는 일어나는 상태. 거죠.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상태. 네. 깜깜한 거 잘만 보이잖아요. 네. 왜 안 보여요? 안 네. 보이게는. 만약에 눈을 감으면 네. 시각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형상은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형상이 어떻게 안 보일 수가 그게 있나요? 형상이죠. 그 스크린 내가 생각으로 나온 그것이 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아니 깜깜하다고 하는 게 그게 상당히 강한 형상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근데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았을 때는 까만서 깜깜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면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물의 모양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꾸자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사람도 만나고 막 바닷가도 가고 이것도 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스님. 그게 형상인지는 좀 못한데요. 네. 그건 아마 정신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눈을 감으면 싶은데. 그것도 정신적이 어떤 그게 아닐까요, 그러면? 아니, 눈을 분명히 감으면? 눈을 감으면은 뿔거스레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지금. 그건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상이라는- 대상이냐 이렇게 해서 시각의 눈을 대상이잖아요. 감아도 눈을 그래서 늘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제가 명확한 대답을 못 얻었어요. 눈 뜨고서 깜깜한 것도 대상이고 이 눈 감았을 때도 이게 안식이 일어나는 건가? 내 눈 감았을 때는 안식이 안 일어나고 깜깜한 거는 안식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몇 차례 물어본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도 여기서 이제 자면 어떤 그 시각적으로 어떤 영상들이 떠오르면 그게 어떤 정신적인 작용과 안식이 작용. 그거는 기억들이랑 뭐 이것저것들 하고 해서 정신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네. 이미지, 니미따 같은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만약 시각 영역은 시각 영역에 따로 있고 청각 영역은 청각 따로 있고. 왜냐하면 정신은 다섯 감관을 다 포괄해서 포괄.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을 꾼다면은 그거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것일 거고 정신의 대상인 것들이고 시각은 이 눈하고 관계되어서 예. 인식되는 거죠. 아무리 깜깜해도 깜깜하다고 하는 강한 대상이 인식되는 거고 분명히 그 강한 대상이 약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것도 물어봤다 참. 맹인은 그러면 저 안식이 전혀 안 일어나느냐 물어봤었어요. 기억나죠? 네, 다 대답해 주세요, 스님.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그때는 이제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딴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대답이. 기억이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맹인은 관찰을 못해서 맹인은 법을 얻을 수 없다고 이런 엉뚱한. 그렇게 그랬었죠. 네, 그건 뭐 이야기 전달이 네.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눈 감은 거하고 맹인도 어차피 눈 감은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치? 눈 감은 상태라 같지 않을까? 아예 그거 맹인은 그러니까 제가 맹인 상태에 대해서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맹인을 데렸다가 어디서 물어볼 수도 없고 네. 맹인이 설령 있다 치더라도 네. 그 사람이 제대로 그 관점의 차이 같은 거를 그 사람 이해해서 대답해 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정말 시각의식한 것 자체가 없는 건지 단지 깜깜한 걸 볼 뿐인 건지 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없다면은 맹인들 다시 재활 수술해가지고 다시 보고 그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하는 거 보면은 맹인은 깜깜한 걸 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너무 아니 이제 내가 눈 감고 있는 거나 맹인이 저기서 안식이 없고 저기는 진짜 법을 얻을 수 없고 이거는 너무 이렇게 부처님이 그런 그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내용 없죠. 예, 안 울었다 존자도 눈먼 후에 알아냈거든. 네, 그리고 그 얘기 그때 그래서 굉장히 슬픈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는 진행을 안 했고 저도 지금 다 까먹었는데 생각났는데 의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맹인은 그냥 깜깜한 걸 볼 것 같아요. 나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다 해놔요. 깜깜한 데서 이것이 깜깜한 대상 형상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형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것을 인식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기능이구나.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밤에 깜깜한 데서 하면 자식 눈 감고 커튼 닫히고 깜깜하게 해놓고 한번 관찰해보세요. 깜깜한 게 보이는지. 깜깜한 거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 깜깜함하고 눈 뜨고 있을 때 깜깜함하고 같은 거냐 대상이 되냐 이런 거 정말 물어봤던 것 같은데 꼬풀이 단지 빛을 가리고 켜기 예쁘니까 커튼 치는 거하고 별 차이는 아무 차이는 없죠. 깜깜한 거는 깜깜한 거지. 깜깜할 때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형상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깜깜함이 있거든요. 나는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게 들어서
형상이 예, 이런 게 형상이라는데 그렇게. 그렇게 시각해서 이민을 보이네. 하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확실히 감이 잡히네. 깜깜한 데서 조용한 데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소리가 왜 안 들려? 그 조용한 걸 좀 들으니까 조용한 줄 알지. 그 사람이 안 듣는데 어떻게 조용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고요한 소리라는 깜깜한 데서 안 말이 보인다 그러는데 안 보이면 그 사람이 깜깜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깜깜한 게 잘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깜깜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예전에 증심사에서도 이 강의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때 녹음 그걸로만 들으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보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발 얘도 변하는 걸 모르겠을 뿐더러 눈만 아파가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눈이 아프면 심심하게 네. 심심한 형상들이 그것도,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예, 예. 눈이 아파. 네. 저 눈도 안 깜빡하면서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그게 변화하고 보다. 관찰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형상을 자꾸 물건 모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형상 그런 사람들은 이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 그게 아니고 깜깜한 게 그게 형상이라니까. 이거 잘못 그렇지만 시각이라는 게 저쪽에서는 시각 능력이라는 거 저기 아비담마에서는 스님, 그쵸, 스님. 예? 스님, 시각으로 생겨 시각 능력.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그 저기 뭐지? 안식이 일어나는 데는 시각과 형상과 빛이라는 어떤 매개가 있다고 네,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둠도 빛이니까 그 한밤중에 진짜 칠흑했던 실제 형상과 깜깜함도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빛이라고 하는 게 형상이지 뭘 빛이 예. 빛이 뭐 따로 있기는 예, 그 빛이 있어야 되면 빛이 없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예,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라는 게 형상이고 빛이 없는 건 깜깜한 형상인 거고 빛이 있는 거는 밝은 형상인 거지. 맞아요. 단지 형상이지 시각과 빛 형상 외에 빛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안 되죠. 그거 때문에 저기 있었구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그 법문 같은 거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놈이 누구냐, 뭐 이렇게 이런 걸 알아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 시각 능력 이런 걸 보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본인 누군가 찾는 거는 아까 사띠 비구가 찾는 자아로. 그 체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거 찾으라는 이야기죠. 아니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면 그거를 생각해서 관찰을 하면 시각 능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각 능력을 아는 게 아니고 그런 법문은 예. 아까 사띠 비구가 찾는 그 자아라니까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자아로는 100% 거의. 100%입니다. 100%. 보는 놈이 누구냐, 마음이란 놈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듣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글쎄 그게 능엄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듣는 놈 하면 이게 청각 능력을 찾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체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자아다. 결론은 그거기 때문에 놈자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놈이라고 하는 게 니놈이라는 얘기거든. 보는 놈 그게 바로 니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 너다 이거 보는 놈 자자 영어 한문으로 쓰면 자라고요. 자, 보는 자. 보는 자가 누구인가? 보는 자를 찾는 거예요. 보는 자. 보는 주체자를 찾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달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보는 기능을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그게 2000년 조금씩 바뀌다 보면은 나중에는 전혀 이제 엉뚱한 대로. 인도에서부터 벌써 바뀔 대로 엄청 바뀐 게 이제 중국이 넘어갔죠. 빛. 오케이, 나 알았어요, 지금. 형상이 뭔지를 확실히 구분하시라고요. 그랬어. 빛 따로, 형상 따로 이게 아니요. 빛이 있어서 형상이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빛이 없으면 형상이 안 보이게 되고, 그럼 빛 따로 형상은 따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도 형상인데. 어두울 땐 깜깜해서 이런 형체가 안 보일 때 이거는 그러면 안식이 안 일어난 거냐, 안식이 있는데 그 어둠 자체가 대상이니까
그걸 안식을 깜깜하다는 어둠을 나는 느낌.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아주 깜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예. 안식이 일어나서 안 안식이 가요. 네. 일어나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속 그게 예,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것도 강렬한 현상이지만은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깜깜한 것도 제가 맞아. 보기엔 아주 강렬한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질문 귀가 따가 질문 꽤 잘한 것 같은데 해답을 잘 못 제가 봤을 구하셨네. 때는 질문이 항상 정확했어요. 그죠? 근데 대답이 항상 대답이 뭐 응. 이제 전달도 잘 안 되고 뭐 대답이 전달, 되고 나는 보니까 참 잘했던 것 같아. 그래. 거기서 그 시점에서 장님 얘기까지 꺼낼 정도로 보면은. 지금 시각과 형상을 먼저 이해해야 그다음 네. 청각과 후각, 미각과 그죠. 말 이게 차츰 구분이 돼요. 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은 12 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못하면은 네. 딱 겉도는 약이에요, 이거 전부. 글쎄 말이에요. 그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형상과 시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지금 구분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구분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자 깜깜한 것도 형상이고 이것이 확실히 형상이다. 이 큰 모양 이게 형상이 아니고 네. 이 빛은 이것이 형상이다라고 구분이 네. 됐나요? 네네. 어차피 시각이 잘 구분이 안 되거든. 제가 보기에는 깜깜할 때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다시. 아,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그 말씀하시고 나서 자꾸 지금 밝을 때는 보이는 모양이 자꾸 꺼달리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깜깜한 걸 보고 있으면은 특별히 모양이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서 네. 오히려 보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할 때 다시 한번 이 깜깜한 게 이게 형상이다라고 분명히 인식해 보세요. 새카만 형상이 있다. 예, 예. 그러면은 특별한 모양이 눈이 안 가기 때문에 특별한 모양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을 깜깜한 것을 보는 이 기능 이게 또렷해질 거예요 아마. 이 보는 기능이다 하는 거하고 깜깜하다고 하는 거 대상하고 구분이 되면은 이 기능과 보는 기능과 대상이 함께 작용을 하니까 이런 인식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카메라가 있고 저기 찍힐 물건이 있는데 카메라에 찍히는 게 특정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특정한 물건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라는 거 하는 게 그냥 빛이 들어오는 걸 받는 거지. 맞아. 비유가 진짜 죽인다. 예. 그죠? 네. 카메라 근데 우리 가만- 말로는 누구를 찍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누굴 찍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네. 사람 찍는 게 아니고 렌즈에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단지 빛만이 대상이에요. 그럼 이 대상 필름에 비치는 건 단지 빛이에요. 이 필름이 빛을 받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단지 받는 기능뿐이에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 사진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써보셨나요? 예. 디지털 카메라 있으면은 이 화면이 뜨죠? 예. 뒤에 액정 화면에. 어차피 단지 빛이 돌았을 뿐이 이게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감광판에 디지털 카메라 보셨나요? 보세요. 네. 감광판에 안에 감광 소자에 단지 비칠 뿐이에요. 이 소자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앞에 뒤에 액정 화면 보면은 받아들인 형상하고 받아들인 기능하고 반응한 결과가 뒤에 액정 화면에 나오죠. 네. 이게 의식이에요, 그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들어온 거하고 이거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거든. 뒤에 액정 화면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들어온 빛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거기서 일어난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좀 더 구분이 되나요? 디지털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그게 의식. 이게 단직하면 화면에 떴잖아요, 그죠? 네. 예. 이 뜬 거, 이게 그냥 인식 같은 거고, 예. 그걸 내가 보고, 구도가 어쩌고, 뭐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게 쌌냐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구분되는 거죠. 단계가 구분이 되나요? 요즘 카메라라는 물건이 그러니까 있어서 찰나찰나 하는 거지. 요즘 카메라라는 물건이 있어서 비교할 게 많더라고.
그러면 조금 또 구분이 되나요? 네. 깜깜할 때 자랑 관찰이 없어요. 그러면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명확하게 부각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 저 소리가 변한다고 했는데, 소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은 제가 말하는 것도 들리고, 제가 말 안 할 때는 뭐 윙 하는 것도 들리고, 그거조차 없을 때는 정말 아무 소리가 없네 라고 했을 때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누가 그럴 때 그것도 한데 밀폐된 방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안 들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으니까 안 거지. 조용하네라고 들었으니까 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강한 대상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진짜 안 들리면은 들은지 안 들은지 그 자체를 모르지. 조용한지 안 한지를 모르고 깜깜한지 밝은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죠.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그런 인식이 이미 일어나고. 네. 이미 조용하다고 하는 소리를, 그것도 강한 소리를 들은 거구만.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조용하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제법 강한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네.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꽤나 강렬한 소리를 들은 건데, 그 정도면은, 그죠? 그게 결코 약한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강한 대상들이지.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미약하게 이제 와닿겠죠. 인식이. 소리 그러면 저 사람 소리, 개 소리, 차 소리 저게 소리가 아니고 온갖 소리가 소리인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모든 소리가 소리지. 온갖 들리는 게 소리지. 뭐 차 소리, 뭐 비행기 소리, 뭔 소리, 그게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들은 걸 소리를 대상으로 다시 싼자를 일으켜서 여러 차례를 일으켜서 구분을 한 거죠. 자기 경험이랑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몇 번 차례 거쳐서 일으킨 거지. 그거는 청각 의식이 아닌 거죠. 그죠? 청각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정신의 대상으로 벌써 넘어간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정신으로 기억들이랑 뭐랑 섞여서 습관이랑 뭐랑 섞어서 다시 인식을 몇 차례 일으켜서 그 다음에 저게 무슨 소리라고 인식을 일으켰잖아요. 그건 이미 정신의 대상이지 청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리고 그 소리를 반영해서 또 또 다른 또 추억이 생각난다든가 네.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막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펴진 이걸 책이다라고 인식했잖아요. 이건 시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벌써 의식이 저기 뭐지? 정신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인식까지 끝난 거. 시각의 대상은 단지 이 화면이 화면. 네. 네. 구분이 명확한 거예요. 네. 네. 단지 화면이고 여기서 구분해서 모양 빨간색 파란색 구분하고 다시 거기서 그걸 대상으로 또 인식을 또 일으켜서 과거의 기억이랑 뭐랑 해서 몇 차례나 인식을 거쳐야 이것이 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벌써 정신의 대상이 된 지가 오래된 거지. 시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어떤 좀 이해가 좀 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시각과 청각, 형상과 소리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이게 예서 감정이 이해가 되고, 이게 결코 이해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도저히 안 될 수도 있고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세계관이 보는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데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다른 관점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지금 그걸 쏘고 보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 여섯 감력을 구분하는 것 여기서 봅시다. 후각과 냄새. 이게 시각, 청각에 비하면은 미세하기 때문에 뒤로 놓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거칠게 나타나는 것들을 시각이니까 앞에 놓고. 네. 거칠게 그거 늘
적상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텍스트 예. 내용이. 예. 괜히 이렇게 그냥 해놓는 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같진 않아요. 부처님이 순서 나열하는 데는 다 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예. 하고자비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비설신. 선생님은 부처님이 다 빈특가 성원 있으면 법을 있으면서 법을 체계화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항상 체계가 됐어, 이미. 그럼 부처님이 앞에는 체계 없이 마구잡이로 가르치다가 뒤에서야 체계를 세웠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단말. 이미 부처님이 발견하셨어요. 완전하게 체계를 해서. 체계를 다 섰고 그래서 뭘 가르칠 건지.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론까지 예. 이미 성도 후에 예. 가르칠 걸 선언한 후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이미 명상을 하셨고 커리큘럼 다 짜졌어. 다 짜진 다음에 5 비구를 가르치러 출발하셨거든요. 가르치겠다고 후속한 처음에 성도한 후에도 3-7일 동안인가 일주일 동안인가를 나무 아래 가만히 있었다 그러죠. 예, 가르칠 것인가 봐요. 알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한 겁니다. 이렇게 검증하고 저렇게 검증, 완벽히 검증하고 그 다음 가르칠 것을 허락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또 다 짜보셨다고 봅니다. 전기 내용으로 봤을 때. 근데 나중에서야 체계화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체계가 계획이 다 쓴 상태에서 시작한 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에 순서가 엉망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없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경전에 대해서 눈 밝으신 분들 말씀이 두 분이지만 스님하고 그래서 시력이 좋으시죠. 후각과 냄새도 좀 더 제 눈 어두워요. 글쎄 말이야 안경 쓰셨구만. 우리보다 아니 안경 쓰고 후각과 냄새를 조건으로 후각이 생겨난다. 이것이 후각과 냄새는 시각 청각보다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좀 더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냄새가 나야지. 예. 특히 논설 같은 데서는 후각이나 미각 같은 거는 색계천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좀 더 미세해가지고 기능은 있는데 미세해서 작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각이나 맛 이런 거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저도 관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명상에서 관찰하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놓치고.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도 이게 맵다 짭다 이거는 아닌 거죠. 맛이. 그것도 아니 맛은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됐을 때는 벌써 아닌 이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자인 맛이 것이고 아닌 거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대상 자체가 온갖 맛이 맛인 거죠. 온갖 맛이.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전 온갖 맛 상태에서 먹어. 짜다 맵다 웬만하면 안 해요. 맵다는 것도 새로서 맛이 아니라 그러죠. 맵다는 거죠. 통각이라 그러죠. 예. 떫은 것도 그렇고 그죠. 예. 떫다 맵다 이건 맛이 아니라 그러죠. 온갖 잡탕맛으로 그냥 그래서 그냥 사실상 잘 구분하기도 어렵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러면 흔히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음식이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 까다롭다는데 미각이 발달한 게 아니구만. 탐욕이 발달한 거지. 에? 그래. 바로 그것이지. 그겁니다. 그거. 네? 그거요. 바로 맞아. 그거지. 미각에 대한 탐욕이 발달한 거지. 그냥 온갖 맛 하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 보면 탐욕에 의한 성냄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죠. 자, 그렇지 투정하는 거니까. 도사가 일어난 거지. 그치. 단지 맛이 촉각과 감촉 이것도 알아야 될 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예, 통증이라고 하는 거, 그 감촉입니다. 예. 몸에서 일어난 감정. 예, 차갑다, 따뜻하다, 아프다, 어떻다. 그게 분명히 시각, 청각, 후각, 미각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 정신의 대상으로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단지 몸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네, 명백히 감촉입니다. 네. 흔히 감촉하면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만 피부 감촉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고 예, 예, 예. 속이 쓰리다. 추위. 배탈이 나서 속이 쓰리다.
그 감촉인 겁니다. 육체적 느낌. 근데 지금 이 감촉이 6 감력이 네.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지. 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관찰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울이지 않으니까. 예, 그게 정신 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해서 다 일어나고 관찰 있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럼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단마가 널려 있다고 말을 하나 보죠. 관찰할 것은 널려 네. 있다고. 법의, 따로 찾지 말라고. 법의 성품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일체니까 지금. 예. 그게 후대에 이제 약간 뭐 일체가 그러면 법이다 하니까 그럼 일체가 부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또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일체가 부처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법이 부처라고 하니까 예, 그럼 일체가 법이다 그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말하는 그때 그 일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기 12처 여섯 강력에 의한 그런 그게 아니라 한 존재 개 뭐 이런 존재 단위 하나하나를 해서서 범아 일이어 사상. 생물만을 가지고 단어 가지고 예. 짜집게 해서 그렇죠. 말을 맞춰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뛰어내야 사람들. 그래서 촉각과 감촉이라고 하는 게 통증이 다 있을 때는 이런 감촉이 있고 거기서 괴로운 느낌이 발생했을 때 네. 두리뭉실 묶어서 보통 통증이라고 보통 부르죠. 맞아요. 두리뭉실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단지 통증이 있어도 거기서 괴로운 느낌이 발생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다. 스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참 많아. 그러니까 바로 경전 공부하게 되는 거 봐. 일 열심히 안 해도 와서 듣기라도 하는 거 봐. 이 시각이 바뀌면은 세계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범부들의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 저는 부처님이 그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보고 그렇게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범부들이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이게. 아니 그리고 왜 여기 쭉 있다 보면 출가해서 감관을 수호하는 게 꼭 나오잖아요. 네. 그 과정이 왜 들어가는지를 이거 보니까 알겠어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삼진치가 진짜 거기서 다 실감나게. 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죠. 이것이 일체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다섯 감관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들, 나머지들은 정신과 사실이라고 부르는데, 정신과 정신 역시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에서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까지, 예를 들면 거기서 발생한 느낌이나, 그죠? 인식들 일어난 거, 싼냐라든지, 그죠? 탐욕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대상으로 알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정신이라고 부르는 능력입니다. 만호라고 하는 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전부입니다. 전부. 단마예요, 단마. 모든 것. 예, 단마라고 번역하죠. 여기서 시각, 청각, 고각 이런 걸 필요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뭐 느낌이나 지각, 의식 등등등 포함해서 모든 것의 소멸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가 모두가 단마인 겁니다. 오온에는 단마가 열반이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온이 일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오온을 일체라고 주장하는데 오온을 일체라고 써놓은 데가 있던데 저는 오온이 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경전에서도 일체라고 하지 않을 뿐더러 오온에는 열반이라는 게 포함될 수 없다. 단마라고 하는 데는 열반을 포함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법이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단마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12처는 일체가 될 수 있지만은 5원은 일체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나비달마에서도 물질과 마음과 마음보수 열반해서 4가지 파라마타로 나오는데 네. 앞에 3가지가 5원이거든요. 네.
뒤에 열반은 오온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가 오온이 일체일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이 여기서 감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다 포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조리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것이고 이것이 일체인 거죠. 일체인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주가 다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인식하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이 가만히 있느냐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얼마만큼 변하는지도 모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 이게 변한다는 거는 그 대상도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카메라에 빛이 안 변하고 들어오는 빛이 안 변하는데 액정. CCD 감광 소자가 반응이 바뀔 수가 없고 감광 소자가 바뀌지 않는데 대상이 변했다는 걸 카메라에 빛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없고 그게 작동을 안 하는데 알 수가 있나요, 그죠? 둘 다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동시에 변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액정 화면에 뭐가 나오는 거죠. 카메라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게 될 리가 없고 소자가 작동을 안 하는데 뒤에 화면이 뜰 리가 없죠. 둘 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뜰 수가 있는 거죠. 감각, 기관과 대상이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죠.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기능이 변합니다. 그죠? 그렇죠. 기능이 변하기 때문에 대상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예. 그래서 둘 다 변했으니까 거기서 그 변화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그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러면 시각하고 형상이 상호 의존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서로 묶여 있죠. 서로 같이 묶여서 이게 시각이 변하면 형상도 변하고 형상이 변하면 시각이 어느 것이 변하면 어느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형상이 변하니까 시각이 변하고, 그죠? 시각이 변하니까 형상이 변했다는 걸 계속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쌍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쌍으로 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으면 예. 들어오는 그 형상들은 항상 변하잖아요. 근데 요 안에는 소자가 작동을 안 한다면은 소자가 작동을 하는데 항상 이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능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소자에 전기 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나도 그것까지 생각했어. 고장난 카메라에 빛만 비추면 나오나요? 그거? 안 되잖아. 전기량이 변하면 예. 이게 바뀌는 거라고는 일단 무시를 하면 이게 이런 전기 거를요. 그러면 빛만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형상만 변하면 여기 또 같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각 능력을 관찰해보라는. 아니 시각 능력이 나는 그 카메라는 일정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카메라는 단지 비유인 거고 아니 근데 걔도 사실은 일정하지가 않죠. 이것도 변하죠. 그래서 네, 일정하지가 않죠. 변하죠. 여기에 이게 안 변하면은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게 이게 뭐 이게 찍찍찍 이거는 렌즈고 소자는 안에 있잖아요. 앞에 이건 렌즈고 소자는 안에 있잖아요. 기판으로. 근데 생각났는데요. 저는 그때 그 장님은 법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되게 이게 불만에 차서 하고서 그 대답이 충분한 이해를 다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하고서 저는 제 할 거 하고 그냥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사야도가 고치셨대요. 그 도스님이 저 갈던데 불러서 사야도가 아까 그거는 법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법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고쳐서 했다고 그 얘기는 전해줘야 될 것 같다고 전해주시대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내 이해가 갔다. 무색계에 있는 한 번 머무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 그 사람들은 감각기관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감각기관이 만호만 있죠. 만호만 한 가지니까 시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걸 법을 어떨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렵죠. 왜냐하면은, 의식이 굉장히 단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관찰한다든지, 네. 이게 안 되죠. 그 아니, 근데 육계에서 아니, 법을 저기 했다는 말이 맞아. 아니 그 무색계 선정에 들려면 네.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강간에 대한 인식하려는 의도를 네.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색계 선정을 먼저 거쳐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될 것 안 같아요. 해도 될 것 같은.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네. 근데 경전에서 보면 그거는 이게 표준적인 코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전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역시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맨 처음 닦은 게 비비상 뭐 비상 출가해서 처음에 무소유촌 처음 배운 게 무소유 처정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처정부터요? 네, 그 알랄라 까마 알라라 깔라마한테 스님한테 가서 무소유 처정을 배웠고 우따까 라마뿌따한테 가서 비상 비비상 처정을 배웠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만두고 네. 고행을 했죠 오랫동안. 예, 또 고행을 그만두고 다시 어렸을 때 예. 나무 밑에서 예. 명상했던 걸 생각해서 아 저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때 초선정이 들었던 걸 기억을 떠올려서 초선정부터 해서 2선정, 3선정, 4선정 다시 개발했다고요. 그러면 초선부터 4선까지는 부처님이 거의 독자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독자적인 개발이라고요. 그 전에 안 닦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닦은 거예요. 그때 초선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있었고 2선 이상은 처음 닦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무색 개정이 들 때 반드시 색계 선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색계 선정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를 봤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 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있잖아요. 이름이 그 구차대정이잖아요. 9단계, 예, 9단계, 차례대로. 예. 그거는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고, 그거를 그게 무색 개정이 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 바로 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거쳐야지 갈 수 있다. 단계? 예, 저는 아니에요. 단계도 건너뛰는데 계단도. 아니 경전에 안 경전에서 분명히 아니에요. 부차재정은 부처님이 권장사항이지. 아니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어쩌면 그냥 반야신경 이런 거 말고 처음으로 접했던 그 단어가 구차대정이었거든요. 예.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차재는 단계 그래. 순서라는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9가지 그 단계를 밟아서 가는 선정이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 차례대로 이제 1층, 2층 올라가듯이. 그 단계 차제에서 그 단어에서 생겨난 고정관념이고. 근데 여기 설명해 보면 뭐뭐에서 벗어나서 이선에 듭니다. 뭐뭐에서 벗어나서 뭐 든다. 이렇게 나오니까. 초선, 이선, 삼선, 그러니까 사선, 전부 부처님의 권장사항이지. 저기 그거는 그거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 무색 개정이 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없잖아요. 경전에.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부처님 그 전기에서 분명히 부처님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네. 옷 닦아나면 부탄 알라라 깔라마가 사선정 닦았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고, 맞아요. 뭐 그런 게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부처님 독자 개발인데 독자 개발. 사선정은 그렇다고 들어요. 일선정 그렇다면은,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은, 무색 개정이 드는데 색계 선정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고 구차재정이라고 해도 무색 개정은 불교에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선정을 중요시하지. 왜냐면 무색 개정에서 특별히 그 통찰을 얻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하지도 않고, 다음제 무색 개정을 닦아야 된 이유는 제가 경전을 이해하기로는요, 상순멸정이 들기 위해서 상순멸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오히려 색계전정하고 상순멸정이 중요한데 상순멸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가는 통로 같은 거, 그게 무색계정. 예, 무색계정 그런 통로 같은 의미 정도로만 두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오온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상순멸정이잖아요. 매우 미세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색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고, 깊은 통찰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네 번째 선정. 거기서 과거에 대해서 통찰해야 되겠다고 의도를 내면은
숙명통을 넣어둘 수가 있고, 그 통찰지잖아요, 전부. 통찰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사선정이 중요하고, 무색개정은 그 과정으로서만 중요하고, 상수밀정을 체험하게 한 과정. 그래서 무시할 건 아닌데, 과정인 거고, 그리고 반드시 사선정이 단지 무색개정만 놓고 본다면은 반드시 사선정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도 6가지 감욕이 노화되는 거지 내가 늙는 건 아니야. 이게 확실하잖아요. 청정도론에서도 저기 이교도들은 무색개정을 바로 닦은 이교도들 있잖아요. 이교도들은 상수멸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통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힘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선정 닦아서 그렇게 그러고 다른 통찰지를 얻고 그 사람이 거칠은 상태인 그 탐욕과 분노를 완전히 소멸한 안하음과 이상 얻은 사람이 사선정 이상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상수멸정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들은 비상 비비상 처진이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6가지 감각 기능과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구분해서 관찰을 잘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은 그 뒤는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거 계속 깜깜무소식입니다. 다 하고 나서도 계속 뭐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보이는데 시각이 안 변하는데 형상이 왜 변하지? 이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무상하지? 근데 뭐가 왜 괴롭지? 근데 뭐가 무상한 게 괴로움이지? 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 변화가 분명히 인식되면은 이게 왜 괴로움이냐 이런 말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란 용어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뭐든지 다른 나라 말로 옮겨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괴롭다라는 느낌이 어떤 있잖아요. 철학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이 사상에서는 똑같은 말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쓴다 그 개념 정의서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런 무상고무와 여기 했을 때 고의 그 개념 정리를 해야죠.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어차피 남의 나라 말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경전에서 쓰는 단어 의미로 따로 이해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개념 정의서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 언어를 조금 빨리를 조금 알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좀 알면 좋은데 제가 많이 모르다 보니 뭐 자세한 설명은 잘 못하고. 누구는 어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거는 끄셨죠 선생님? 하고 있는데 하는데 뭐 빨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몇 달 전에도 전화해서 그랬더니 뭐 너무 좋고 뭐 들떠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뭘 보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본다 그러면서 빨리 와라고 막 흥분이 되고 막 너무 좋고 그래서 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미얀마에 갈 생각인데 미얀마에 어떻게 가면 되니? 그래서 가본 지가 오래돼서 저는 말할 수 없다 그랬지. 사실이잖아요. 가본 지 오래돼서 요즘 뭐가 어떻게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좀 위험하지 않나요? 글쎄 뭐 그냥 인터넷 알아보시면 되지. 근데 뭐 빨리요 또 해가지고 뭐 엄청난 줄 알아서 그럼 이런 경전을 전혀 안 보세요? 빨리요를 경전을 보라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고 내가 너무 흥분했어. 까불고 그러다가 결국은 상대 안에 가만히 있었더니 뚝 떨어지대.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이 얘기한 거 요점은 뭐냐면요. 경전이 빨리요 경전을 보느냐 번역된 글을 보느냐